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발생한 6명의 환자는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이며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 6건 중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3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3건입니다.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해외 입국자 현황과 추이 분석 결과, 수도권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다행히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는 해외 유입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해외 유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은 해외 유입 통제가 방역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공항과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외부 활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이번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을 1인당 3매로 늘렸고, 마스크 착용은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실내 다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선별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선별진료소가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생 초기부터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재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77개소, 총 638개소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별진료소에서는 전체 62만 건의 검사 중 50여만 건의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1일 평균 6천여 건, 가장 검사가 많았던 3월 2일에는 1만 3천여 건의 검체 채취를 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한 다양한 모델 개발로 외신의 칭찬을 받는 등 그간 선별진료소 운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이동형 모델이나 도보 이동형 모델 등은 미국이나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모델을 참고해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절의 변화와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준비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현황과 추이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30일 사이 일평균 입국자는 3,411명이고 이 중 우리 국민은 2,663명으로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소폭 감소하는 중입니다. 외국인 입국자 748명 중에서도 장기 체류자가 622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이나 장기적인 기반을 두고 사회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외 입국 확진 환자는 1,081명이고 이 중 내국인이 978명으로 90.5%, 외국인이 103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는 교대 선언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상호교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입국 수요가 증가할 경우 등 입국자가 다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매일 5명 내외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강화된 검역 절차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해 실시한 표본 진단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총 438개소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표본 진단검사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와 경기도의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에 있는 요양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서울, 경기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종사자 간병인과 신규 입원 환자 등 총 6,54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10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검체 취약 검사 방법, 소위 풀링 검사라고 부르는 기법을 최초로 활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집단 감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환자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확진 환자가 발견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위험군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운영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 지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완치된 확진 환자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관광지를 방문한 외지인에 대한 혐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연적인 사건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출신이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우거나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나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결국 감염을 숨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진 환자나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비난을 멈춰주시고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감염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보다는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4시 10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은 근본 브리핑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입기자단 사전 질의가 없어 현장에서 접수된 기자분 질의를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출장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예상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방문자 관련 출장 오는 외국인들은 도착하자마자 격리되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차량에 탑승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 자가격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혹시 업무 성격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는지요. 14일 자가격리 이후에는 호텔 등 장소로 이동하여 숙박이 가능한지, 격리된 장소에서의 숙박 비용이 본인 부담인지 인터넷이 제공되는지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외국에서부터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단기 방문자가 있으실 것이고 장기 체류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자가격리를 통해서 14일간 격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자가격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신청하실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단기 방문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시설 격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또한 업무 성격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런 단기 방문의 경우에 저희 정부가 정한 이 목적들 중요한 비즈니스상 목적이거나 학술적인 목적이 있거나 혹은 인도적인 사유로 꼭 긴히 한국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시설 격리나 자가격리가 다 면제되고 대신 능동 감시를 받으시면서 검사 이후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격리되는 장소에 호텔 등 장소로 이동 14일 자가격리 이후에 호텔 등 장소로 이동 숙박이 가능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격리를 통해서 14일이 지나면은 원하시는 대로 어디든 이동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호텔을 이용하시든 다른 곳으로 가시든 그거는 그분의 자유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